이제 192페이지 5번 구역 지정 절차 봅시다. 제일 먼저 보면 구역 지정 제한 요청이 있는데 1번 보면 요청도 있고 2번 제한도 있는데 아까 했어요. 이거 요청은 누구한테 한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하고 국장한테 하고 지금 단 써놨잖아요. 지금 중행장은 국장한테 하고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요청하고. 무슨 말 이해되죠? 거기 안 나왔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요청,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요청. 두 번째, 지정 제한이죠. 지정 제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거기 보면 특도 시군구 가르치고 단 누구를 빼고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지정하자고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 근데 민간 시행자는 얼마 동의가 필요하다?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뒷말까지 가면 힘들어서 안 돼요. 딱 거기서만 멈춰야 돼. 거기서만. 그래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데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다. 그거 알고 국가 지자체 조합은 국가는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지정하고 지자체도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어쩌고 지정하고 조합은 아직까지 조합이 탄생이 안 돼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누구한테, 거기는 안 나왔지만 누구한테 그러면 거기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도시군구인데 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원래 특도시군구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특별자치도 시군구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뭐가 있어요 여기에? 특별자치시가 있어야지. 얘가 시군구만요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제주도는 뭐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나와야지 특도. 그러면 세종시는 기초가 없으니까 나와야지. 근데 도시개발법은 아직까지 세종시가 없어요. 신기한 법이요. 도시개발법은 아직까지 세종시라는 그런 도시가 없다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특별자치시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도시개발법은 뭐 그래도 뭐 불편한 게 없으니까, 사는데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그래야 하는데 법에가 특도, 시군구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특별자치시는 실수를 지금 빼먹었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은. 그러니까 특도, 시군구한테 지정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민간이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동의서 첨부해서 제안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뒤까지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청하고, 자 여기에다 뭐 합시다. 신도시 하나 만듭시다. 여기에다 신도시 만듭시다 하고 뭐도 하고 여기에다 요청도 하고 뭐도 하고 제안도 하니까 그러면 받은 자들이 그러면 신도시 만들까? 과연 여기가 신도시에서 만들까 해서 첫 번째 뭐 하고 기초 조사를 해보고, 두 번째 기초에서 두 번째 의견 청취도 하고, 그런 걸 토대로 세 번째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네 번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깊게 토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 맞다 도시개발구역이다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이 절차가 구역 지정 절차인데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건 얘입니다. 얘. 시험에서 필요한 건 의견 청취.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의견 청취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의견 청취에서 얘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하거든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하는데 시험 문제는 특이하게 예를. 공람이 뭡니까? 공람이 공고, 알리고 어쩐다, 열람한다, 보여준다. 알리고, 공고, 알리고, 보여주는데 이 공고를 시험에서 공고를 어디다 공고할 거냐, 자꾸 이걸 물어봐요. 어디다 공고할래 그러면 뭐라 하냐?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요.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일간신문가 홈페이지인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그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일간신문에다 이거는 광고해야 돼. 광고. 그럼 돈 줘야 돼요. 돈. 근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일간신문 하지 말고 공보하고 홈페이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일간신문에다 할래, 공보에 할래, 이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좀 치사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물어보면은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의견정치, 공남이나 공청인데 공남이 뭐라? 공고, 열람. 그러면 공고가 뭐라고? 알린다. 어디다 알릴래?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보하고 홈페이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7만이면 뭐라고? 공보 홈페이지. 15만이면 신문 홈페이지. 시험 문제는 그럴 줄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치사하지만 얘를 암기하지 어쩔 수가 없지. 10만 미만이면 공보 홈페이지. 10만 이상이면 신문 홈페이지. 그거 잡는 게 시험 문제니까. 거기 나왔죠? 밑에 보면. 2번 공남절차상 일간신문에 공고에 대한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신문이 하지 않고 공보에 의한다. 나머지 내용은 자 협의 누구하고 관계행정처하고 심의 어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국장이 하게 되면 중앙도시계획. 이거 했죠? 협의는 누가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장이 하게 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데 국장이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하고 고시했다.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나왔냐? 지정고시 때 효과 썼네. 효과. 지정고시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저는 그걸 갖다 여기다 지금 지정효과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다 써놨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보고 갑시다. 지정고시 효과. 첫 번째 효과 해가지고 도시적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의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치락지구는 의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치 써놨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정도면 우리가 그러니까 11월 12월 강의 들어도 다 잊어먹어도 뭐는 잊어먹지 말라고요?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인데 신도시 만들 지역에다가 신도시 만들어봐요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이다 이렇게 빵 지정하면 원래 도시개발구역 뭐 한다고? 신도시 만든다고. 신도시 만들 지역은 무슨 지역이 돼야 돼요? 도시지역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 도시지역을 지정하려면 어차피 도시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주상공 들어가니까. 어차피 도시지역이 되니까 도시지역 지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계획관리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이거를 갖다가 이 계획관리는 도시개발구역이 되면 이것은 원래 뭐가 돼야 돼요? 도시지역이 돼야 되니까.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이 되려면은 용도지역이 이거는 변경되거든요. 도시관리계 1번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기초조사하고 의견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해가지고 관리를 갖다가 도시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 똑같이 해야 하냐? 똑같이 했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뭘 한 번 또 할 거냐?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여기 무슨 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은 어쩐다? 도시지역으로 자동 어쩌자? 변경된 걸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거기는 자동 뭐가 됐다? 도시지역이 됐다. 자동 도시지역이 됐다. 도시지역이 됐다. 기억력 테스트. 잘 봐요. 도시개발구역. 자, 개발. 생각나는 것은? 네. 개발 그러면 건물 터도 생각나고 공법에서 개발 그러면 무슨 말이 툭 튀어나가야 된다고? 네? 주상공. 첫날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나?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나갔는데 지구단위. 처음에 그런 말 안 했나요? 개발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가면 반사적으로 지구단위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개발할 거니까 여기에는 뭘 지정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이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고. 어차피 여기는 뭐 할 건데 개발한다는 게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아예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거기는 뭐가 됐다? 도시지역이 됐다. 자동 그 지역은 뭐가 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해가지고 저게 어디냐 그러면 단 해가지고 저게 처음부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거나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 도시지역 안 된다고 그때는. 또 저기가 뭐냐? 취락지구다. 취락지구에다 도시개발 지정해도 이때는 뭐가 안 된다? 도시지역이 안 된다. 취락지구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고 뭐가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안 돼요.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 이게 잘 나와요. 이게. 자, 뭐만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 단 어디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어차피 위에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이렇게만 잡으면 문제는 풀린다고.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어차피 거기는 신도시가 되니까 자동 뭐가 됐다? 도시지역이 됐다. 거기는 자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그게 첫 번째 효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행위자인데 그런 행위자는 3월 달쯤에나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번 구역의 해제 가능성인데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완료 2가지, 사업 시행된 3가지 실효. 이거는 지금 말해봤자 무슨 말, 이렇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완료 2가지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기본서 나온 다음에 하나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만 설명하면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뭘 만들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데 기간을 몇 년 주냐 그러면 3년 중 3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냐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이게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만드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 여기서는 시행자가 만들어요. 시행자는 사업을 하려면 뭘 만드냐?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실시계획. 이 실시계획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돼요. 실시계획이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만들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든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은 몇 년 내 만든다? 3년 내.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누가 만든다? 시행자가. 어떻게 만든다? 실시계획을 만들면서 실시계획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몇 년 내 만들라는 얘기요? 3년 내 만들어야지. 똑같은 말이지 지금. 3년 내에 실시계획 만들어다. 안 만들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없어진다 이 얘기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면 3년 내 뭘 만든다?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만든다?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 실시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야 되니까 실시계획은 몇 년 내 만들어야 된다? 3년 내 만든다. 3년 내 실시계획 안 만들면 어쩐다?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진다. 도시개발구역이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요. 공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공사 못하고 이게 도시개발구역이 없어진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 보면서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보고 우리가 말해야지 이렇게 봐가지고 했을 때는 전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역 지정 절차에서는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 고시하는데, 자, 의견 청취하고 보니까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공람이나 공청인데, 공람은 공고 열람이다. 공고 알린다 어디? 일간신문 홈페이지인데 10만 미만이면 공고 홈페이지다. 그리고 지정 효과가 중요한 효과에서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되고 개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단 어디서는 그래하지 않는다. 취락지구에서는 그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중요한 것은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지정 절차 봤어요. 지정 절차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면제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개발구역은 얼마 크기로 합니까? 그 내용이, 그 면적이 책에서는 인문과정이니까 면적을 안 써놨는데요. 어차피 저 면적은 나중에 암기해야 되거든요. 암기. 면적은 자, 면적은 도시지역 안쪽이냐, 도시지역 밖쪽이냐, 이렇게 구분해요. 도시지역 안쪽이냐, 밖쪽이냐. 도시지역 안에 살래, 밖에 살래. 도시지역 안에 산다 그러면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여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인데, 그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자, 아직 하나 안 쓴 게 있어요. 뭐 안 썼을까요? 도시지역 안쪽.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지금 한 가지 빼먹었다고. 뭘 아직 안 쓴 것 같아요? 도시 안쪽에서. 응? 주, 상, 공. 세 개 썼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뭐가 빠졌어요? 무슨 녹지? 보존녹지. 그래서 이건 알아야 된다니까. 보존녹지는 구역 지정할 수가 없어요. 보존녹지에서는 신도시 사업을 못해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까지는 신도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존녹지에서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나중에 암기한다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얼마 이상? 3만 이상. 보존녹지는 구역 지정 못함.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하게 되면 이제 도시지역 밖에서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하면 그때는 면적이 그냥 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밖, 그러니까 원래 도시지역 밖에 무슨 지역이 있어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여기서 이제 관농자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시지역 밖은 얼마인데? 30만인데. 도시지역 밖에서 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데 아파트나 연립을 건설하게 지정한다. 그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말한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면적이 30만 이상인데 아파트 연립을 건설해서 한다. 그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니까 만, 3만, 30만, 10만이요. 만, 3만, 30만, 10만. 무슨 수로 저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꾸 반복해야지 결론적으로. 암기지. 도시지역 안쪽,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공업 3만 이상. 보존녹지 구역 지정 안 돼. 도시지역 밖 그러면 그냥 30만. 밖에는 30만인데 밖에서 아파트 연립 그 말이 나오면 10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정효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시기에 관한 사항인데, 해제 시기는 이 책 가지고는 지금은 안 되니까. 아까 하나 봤잖아요.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실시기에 인가 신청을 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다. 그건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렇게 찾읍시다.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가 되지? 193페이지가 가지고 193페이지. 2번 이제 도시개발 사업계 해가지고 지문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뭐라 한다? 개발계획을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은 지문이 너무 기니까 뭐라고 표현한다? 개발계획. 그럼 첫 번째, 이제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을 하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을 한대요? 그러면 개발계획은 봐요. 언제 수립한다고?
동시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그러니까 구역이 하루아침에 지정된 게 아니죠. 구역 지정하려면 뭐 했어요? 자,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고시. 그러면서 여기서 계획이 같이 만든다고 이러한 신도시 만들자 해가지고 구역 지정하고 고시 빵 하면서 개발계획도 동시에 고시가 빵 같이 된다고. 구역 지정이 딱 되면서 개발계획 같이 짠 나온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언제 수립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역 지정 시 수립합니다. 구역 지정 시 수립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구역 지정 시 수립한다 그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그게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게 어디냐? 이게 시험 문제 또 잘 나와요. 구역 지정 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은 구역 지정 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수립하는 경우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가지 사유가 쫙 나온다고.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입문과제니까 그런 내용 아직 안 써놨다고. 그런 거 다 써버리면 다음 달에 안 나와요. 어이구 공부 못하긴 해가지고 안 나오니까 일부러 살짝 빼놨다고. 나중에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니까 넘어가고. 원칙은 구역 지정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구역 지정 후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경우도. 암기 못해도 문제 푸는 방법은 다 있으니까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자, 이 지구 단위계의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러면 어떤 형태의 신도시 만들까 이런 얘기인데 지구 단위계의 내용의 박스 봐봐요. 박스에 총 몇 개 있습니까? 17가지요. 17번 읽어볼래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 그럼 총 몇 개 있나요? 그 이상. 네, 모르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답이 그 위에 써놨어요. 개발계획의 내용 가르치고 뭐라고 써놨어요? 큰 글자로?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도시개발 구역만 지정하면 거기는 자동 뭐가 되고요? 도시 지역이 되고 지구 단위가 되고 지구 단위가 되면 몇 년 내? 3년 내 뭐 만다? 지구 단위계. 지구 단위계 누가 만든다? 시행자가 뭐 만들 때? 실시계획 만들 때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어디에 있다고? 실시계획에 있다고. 실시계획. 무슨 얘기냐? 여기 봐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계획,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게 이 방향은 개발에 대한 방향은 누가 정해주냐 이것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만든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한 자가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방향. 그러면 누가 시행자는 뭘 만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자 보세요. 내가 이 방향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습니까? 라고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지정권자가 그래 잘했네? 승낙해준다고. 그래야 사업한다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방향을 잡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죠. 아주 구체적인 집행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구체적인 집행계획, 실시계획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지 방향 잡는 개발 계획에는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개발 계획의 내용이다 아닌가 그럼 뭐라고? 지구 단위 계획이다. 답을 알고 간다고. 답을 알고. 문제만 나왔다면 이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개발 계획의 내용에는 시험 문제가 개발 계획의 내용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있다고 할 거 없다고 할 거 찾아봐야 있는 겁니다. 개발계획 내용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있죠. 몇 번에? 74번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눈에는 보인다고. 무슨 얘기냐?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이 문제를 만든 출제위원은 그 사람이에요 귀신이요? 사람이죠. 이거 암기해서 만들어요? 보고 만들어요? 보고 만들어요. 없는 게 그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것도 있다 그러면 100% 있는 것을 놓고 물어보는데
뭐가 없다는 건 안다? 지구 단위가 없다는 걸 안다. 그 사람이 지구 단위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다? 지구 단위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계획 내용에 지구 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요. 지구 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그렇게 문제 푼다고. 그러니까 개발계획에는 인구 수용 계획이 있다? 생각도 않고 있다요. 개발계획에는 토지 이용 계획이 있다? 있다요. 환경 보전 계획이 있다? 있다요. 교통 처리 계획이 있다? 있다요. 뭐 빼고? 지구 단위 빼고 다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낸다고 나오면. 그러니까 내용 잔뜩 있지만 그래봤자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개발계획 내용의 박스에 13, 14, 15, 16이 진하게 나왔네? 진하게 아니고 색깔이 다르네? 색깔이 다른 것은 뭔가 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봤더니 뭐라고? 13, 14, 15, 16의 경우는 매우 자세한 내용으로 구역 지정 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자,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구역 지정 후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고? 4개 있다고. 그게 뭡니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어찌하죠? 열심히 암기해야지. 자꾸 읽어보고 암기하는 거요. 자꾸 읽어보고 암기해요. 자, 13번 도시개발계획 밖의 지역에 기반이 설치할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계. 딱 읽어보고 기반이 설치, 줄 긋고 기에다 동그라미 하고. 14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이해관한 소유권 예우 권리, 광학권 업권, 무료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 그 세부 목록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 사용 방식이면 어떤 토지가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느냐, 세부적인 항목을 세부 목록 그래요. 그러니까 몇 번 읽어봐요.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러면 몇 번 읽어봤으니까 수용 사용 밑줄 긋고 사에다 동그라미 치고. 15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또 읽어봐야죠.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생활안전대책에 밑줄 긋고 생활안전대책 밑줄 긋고 동그라미는 대. 16번 순환개발 등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계획. 몇 번 읽어봐요. 순환개발 등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면 사업추진계획. 순환개발 등 순환개발 밑줄 긋고 순. 읽어봐요 이제. 뭐라고? 기사대순. 반대를 읽어봐요. 그 말 됐네 이제. 뭐라고? 순대사기.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그럼 뭐라고? 그냥 순대사기다. 순대사기. 순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순환개발의 순. 대가 뭐예요? 생활안전대책의 대. 사가 뭐예요? 수용사용의 사. 기가 뭐예요? 기반 설치의 기. 순대사기. 근데 이 문 열고 나가면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어쩐다고? 결론은 반복. 계속 무한반복. 그러니까 3월달 기다리라고 그러면 3월달 기다리면 내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한장 공법이고 한장 공법 최대한 줄여가지고 4시간이면 공법을 다 보게끔 해준다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걸 속도를 빨리 한 사람이면 2시간이면 듣는다고. 2시간. 그렇게 해서 무한반복. 그래서 순대사기 했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죠.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맞을 수립한다. 그게 지금 뭐냐면 그게 이거. 기준이 되는 계획은 뭐냐? 기준이 되는 계획은 무슨 계획? 당연히 상위계획이지, 상위계획.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만들고 있어요? 신도시 만들죠. 신도시 만드는 이 전체를 갖다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국토계획법 시간에 제일 먼저 뭘 배웠어요?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뭐 배웠어요? 도시기본계획. 그 밑에 뭘 배웠어요?
도시관리계. 도시관리계 1번이 뭐예요? 용도 지역지구. 2번이 뭐예요? 용도 구역. 3번이 뭐예요? 기반시설. 4번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무슨 사업이요? 정비사업.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다음 주는 정비사업.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무슨 계획을 만든다? 개발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개발계획은 기껏 해봤자 개발계획은 관리계획의 일부잖아요. 관리계획은 어디에 적합해야 된다? 상위계획인 기본계획과 과학계획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도 이래야지. 기본계획과 과학계획에 맞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네. 그래야지. 이런 게 질문 하나 툭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네. 이러고 딱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시 복합기능 상호작 이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일명으로 자족도시라고 하는데 자족도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자족도시 자족도시.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가 어디예요? 어디? 영종도? 어디랬어요? 영도? 영등포? 아니 지금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우리나라에서. 영동? 영동 그러는 거? 영동? 그 무슨 신도시하고 구도시지 그거는. 구도시 중에서 완전 오래된 구도시지. 일기가 그래가지고 2기가 분당이고 일산이고. 큰일 날 사람들은. 일기 신도시가 지금 말씀 뭐라고? 일산, 분당, 3번, 평촌, 중동. 이게 일기 신도시지. 오전국법 선생님은 1.5도시라고 1.5기라고. 누가? 오전국법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영동이 1기라고 하고 일산 분당이 1.5라고. 그러니까 시내를 개발해서 신도시 이런 말 안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지금 여기 노원인데 노원을 갖다 개발해서 신도시다 이런 말 안 한다. 이런 데는. 옛날에 여기는 상계동 여기가 옛날에 뭐 했다고요? 배밭이었다고. 배밭. 자전거 타고 여기서 어쩐다고 개구리 잡아 다녔다고. 그런 상태에 이 도시 만들었다고. 그때 뭐라고? 신도시 이런 말 하는 것이지. 근데 그때 당시엔 신도시 안 그러고 이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거대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70년, 80년 대 전국에 있는 전국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부 다 서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주택 내 안 되게 돼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쩐다고 서울 위에다 뭐 만들어 놓고 일산 만들어 놓고 밑에다 뭐 만들고 분당 만들고 옆에다 뭐 중동도 있고 3번도 있고 평촌도 있고 5개를 보고 우리는 일기 신도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게 일기 신도시요. 1.5 그런 말씀 안 되고 일기 신도시 만들 때 응? 강남 옆이라고. 그럼 오전반은 그렇게 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신도시들이 만들 때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서울에 와 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 전부 도는데 채울 수가 없는 거야. 주거난이 안 돼. 주거난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주거난을 해소할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게 언제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이요. 200만 원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일기 신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200만 원 공급하겠다. 5년 동안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산 만들어 놓고 서울 사람들 일산 가세요. 그럼 일산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럼 뭐 여기 일산은 유령 도시입니까? 갔지. 딱 있는 사람들은 안 가지 않을까? 여기 분당 가세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갔어요? 안 갔어요? 아, 갔지. 안 가기 왜 안 가냐고. 여기 사람 좀 보내려고 만들어 놨는데 안 갔다 그러면 이게 유령 도시 돼야지. 지금 가 있다고 지금. 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아침 되니까 다시 와요.
왜 또 다시 온답니까? 일하러. 무슨 얘기냐? 일기 신도시가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놨다고 사람들이 갔다고 안 갔다고? 갔다고. 그래서 주거난 해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해소는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해소가 됐지. 주거난이 해소되는 데 갔다가 어쩐다고 다시 아침만 되면 다시 됐더라니까. 전부 다. 밤에 되면 갔다가 아침 되면 다시 오니까 엄청난 뭐가 생긴다고? 교통난이 생긴다고. 하나 풀리면 하나 막히고 하나 풀리면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왜 이 도시를 갖다가 왜 도시를 주거 기능 위주로 만들었냐 이런 얘기요. 처음부터 여기에서 뭐도 만들고 주거 기능, 생산, 산업, 위락, 관광, 교육 모든 걸 다 수용하면 거기 들어갔던 사람이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 못 했다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는 이제 그런 면에서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실패다 그런 얘기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 밑에 여기에 큰 얘기 뭐가 나오고 판교가 나오고 더 큰 뭐가 나오고 동탄이 나오고 여기에 더 큰 뭐가 나오고 이동탄 나오고 그러면서 이동탄 발표하면서 생각 안 납니까? 이동탄 이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만일에 이동탄이 무슨 기능 못하면 자족 기능 못하면 이게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는 마비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 전부 다 다시 올라올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도시 만들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면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할 거냐. 면적이 너무 작은데 어떻게 자족이 되냐고 안 되지. 그래서 나오는 게 자족도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자족도시 했을 때 그 밑에 두 번째 당구장입니다. 대규모 개발계 수립할 때 복합기능상 상호조합 면적이 얼마 이상이요? 330만 이상. 그 숫자를 좀 기억하라고.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 안에서 주거 그러면 거기서 자고 생산 거기서 벌고 거기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움직이고 거기서 즐기고 등 그잖아요. 등. 그 안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만들어 자족도시 만들어 면적이 얼마냐? 330 이상이다. 그 숫자만 딱 잡으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있는데 개발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공법상 봐봐 이렇게 했던 거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기본계획 수립기준 국장. 관리계획 수립기준 국장. 개발계획 수립기준 국장. 지구단위 수립기준 국장.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 국장. 그게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어디서 나오든 간에.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은 무조건 누구다? 국장이다 국장. 국장 그 말은 국가가 만든다. 이 계획은 이렇게 만들려고 지침서를 줘야지 지침서. 수립기준은 지침서는 국가가 만들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개발계획 끝났는데 나중에 좀 이제 이것만 해서 이것만 나중에 이것만 할 거예요. 이 신도시를 만들 때 이 동의 기준은 뭐냐면 동의 기준은 자 여기에다 신도시면 신도시. 자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만드는데 이 신도시 시행하는 방식이 첫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두 번째 환지 방식이 있어요. 수용 사용 방식 있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듭니다. 자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개발계획이에요. 개발계획. 지금 하는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의 동의 받아라 그러면 자 이제 수용 사용 방식에서 동의 받을 거냐 환지 방식 동의 받을 거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한마디 이것은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면 그런 신도시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신도시 만들어. 주민들이 이 계획이 싫어한다 그러면 이 계획을 다시 만들어 이런 얘기요.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이면 주민들이 여기서 계속 살아요? 아니면 이주해야 돼요? 이주해야죠. 돈 줬으니까 들고 나가야지. 환지 방식이면 이주하는 거요? 그대로 거주하는 거요? 거주하는 거요. 환지는 땅만 바꿔주니까 그 안에서. 너 여기 있는 애한테 이쪽 땅 주고 여기 있는 이쪽 땅 주고 이런 얘기니까. 환지 방식이면 얘들 떠나갑니까? 그대로 삽니까? 그대로 눌러 산다고 환지 방식은.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자는데 동의받아라.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이겠나요? 환지 방식이겠나요?
당연히 뭐라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면 동의 받는다. 개발법 동의가 나오게 되면 개발법에서 동의가 나오면 도시개발법은 동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중요하냐? 숫자가 전부 다 똑같으니까 숫자가. 왜 똑같냐 그러면 면적만 나오면 면적은 3분의 2 총수가 나오면 2분의 1 항상 숫자가 나오면 변함이 없죠. 개발법은. 그러니까 개발법 동의 기준은 숫자를 암기하네요.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 얼마? 2분의 1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출제인이 어디를 함정 쓰냐 그러면 이거 함정 써봤자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똑같으니까.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는 면적 3분의 2 총수 2 이것만 열심히 보지 이거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이 와자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서는 와를 갖다가 또는 이러고 바꿔놔요. 그럼 이걸 안 봐요. 우리는 뭐만 봐요? 숫자만 숫자 보니까 출제는 이해받겠네. 와냐 또는이냐. 뭐라고? 와라고 와. 뭐가 아니라고? 또는이 아니라고.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구역 지정 개발 계획 끝났으니까 이제 실시 계획의 인가고시 가겠죠. 그러면 실시 계획의 인가고시면 실시 계획이 아까 뭐라고요? 실시 계획은 뭐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누가 만든다? 시행자. 그럼 이제 시행자가 누군가 이렇게 찾아가겠죠. 인가가 뭐라고? 승낙이라고. 인가는 누가 하냐? 이렇게 찾아가야지. 시행자는 누가 되고 인가는 누가 할 거냐? 하나씩 찾아내면 된다고. 그러면 시행자는 아까 다 봤어요. 시행자는 194페이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해가지고 아까 봤잖아요. 그거 첫 번째 여기서는 뭐만 잡냐 그러면 얘가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냐 이 구분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정도 구분은 안 배워도 알아요. 국가지자체가 공공이요 민간이요? 공공이지. 토지특공사, 수자공사, 관광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는 공공이지. 또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이지. 지방공사는 공공이지.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지. 조합은 민간이지. 나머지는 안 나오지. 뭐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얘들이 시행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누가 되냐 물어보면 시행자는 그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나중에 배웁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환지가 뭐라고? 땅끼리 바꾸는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그 말은 주민들이 하세요. 주민들이. 우리가 건설을 할 테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안 나왔는데 시행자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시행자에서는 조합을 배운 거 조합을. 지금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명칭을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조합을 해요.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환지 방식은 주로 조합이 나니까 시행자 파트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가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니까 나중에 조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계 인가가 나오면 실시계 인가는 인가권자가 누구냐 첫 번째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인가가 뭐라고요? 승낙. 승낙은 누가 할까요? 예. 이 계획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계획에 맞춰서 만들었냐? 이 계획은 누가 만든다고요? 지정권자. 그러니까 당연히 실시계 인가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지정권자 대 지정권자. 그러면 두 번째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실시계획 내용에 아까 하나 배웠죠? 개발계획이 없고 실시계획이 있다.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무슨 계획? 지구단위. 실시계획은 뭐가 들었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지구단위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개발계획 내용에다 아닌 거 그런 거라고 지구단위계. 지구단위계 어디에 있으니까? 실시계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행자 파트는 나중에 기본선 나오면 도시개발 조합을 자세히 하고 10번 나오면 9번은 조합 시행자에서 나머지는 한 번. 그러니까 타겟에서 얘를 잡아야지 얘를. 재수 없으면 또 나머지 나올 줄 모르니까 나머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중요한 거 먼저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디로 가요? 시행방식 가서 책 보면 194페이지 수용방식 갑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